아까라입니다. 그때 세차를 하고 나서 휠 내부가 어떤지, 그리고 이 캄파놀로 계열의 펄크럼이나 캄파놀로, 지금 WTO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프라켓이나 이런 기본적인 거는 건너뛰고 베어링까지 직접 그리스를 도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연장이 있으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장링만 풀면은 사실상 허브까지 열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빼주면은 녹인지 이물질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때 한강 침수됐을 때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모르고 그냥 진입했다가 완전 풍당 빠져서 엉망진창인데 세차장에서 세차를 했는데도 이렇게 오염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상 세차장에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디테일하게 닦으려면 사실상 분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리스가 다 새어나온 게 보입니다. 사실 물이 가장 취약하겠죠. 다 녹아가지고 밖으로 새어난 걸로 보이고 후덕하게 이 이물질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물질로 하여금 저항이 생기는 거죠. 저항 같은 경우에는 뭐 못해도 뭐 1W, 2W 이렇게 생겨버리면 사실상 정말 좋은 세라믹 베어링을 사용해봤자 이렇게 청소를 안 하면 하나만 하나 결국엔 여기서 샘선질이 다 생기기 때문에 끈질하기라는 거죠. 진짜 그럴 바에 차라리 세차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프리바디 분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렌즈와 뭐 기본적으로 그냥 몽키 스패너나 뭐 적당한 사이즈의 스패너가 있으면 좋겠죠. 한쪽에는 렌치를 끼워주고 또 한쪽에는 스패너로 여기 있는 너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끄트머리에 잘 걸쳐서 이쪽을 해주면서 쉽게 풀리네요. 뭐가 안 잠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너트가 하나 빠집니다. 이렇게 와셔 같은 스페이서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와샤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링 하나 있고 빨에 맞춰서 살살 돌려주면 이렇게 프리바디가 빠집니다. 이 프리바디 같은 경우에도 분해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소모품이다 보니까 떼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닦아주고서 속에 베어링은 분해하지 않고 청소해서 그냥 겉에 있는 그 실만 까서 이 부분에 그리스만 쳐주고 청소하고 그건 그대로 장착하려고 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그리스가 거의 없네요. 끝부분에 그리스가 녹고 이물질이랑 넉넉하게 묻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닦아내면은 이렇게 그리스가 묻어납니다. 이물감이 느껴지네요, 확실히.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반대쪽을 보면 됩니다. 먼저 앞에 있는 너트,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2.5, 3, 4, 5 이 정도에서 5 정도는 2개 정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피를 분해하는데 좀 넣어주고 반대쪽도 한 번 더 껴서 안 풀리나? 풀립니다. 고정을 시켜주는 너트와 링이 하나 더 껴져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허브 캡 같은 이 부분만 넣어주고 손으로 늘리면은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후반에 구조가 또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여기 하나 크라운 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 튜브를 분해해 보시다면 다 봤을 건데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크라운 링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박혀 있을 때 이 갈라진 부분 쪽을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쉽게 빠지네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엑슬이 하나 뽑힙니다. 그리고 이제 허브가 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까면은 이 속안에가 다 보입니다. 구슬까지 다 보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슬이 보입니다. 이렇게 분해가 됐을 때 대충 닦아주고 베어링 실을 롱너즈 같은 걸로 제껴주면 이렇게 뽑힙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실도 사실상 알루미늄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라믹 구슬이 나옵니다. 캄파놀로 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이나 울트라나 다 세라믹 베어링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어링이 나오면은 방청료로 충분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도망가지는 않네요. 이제 너무 세게 하면 빠질 것 같긴 한데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살살 적당히 됐다 싶으면은 실도 한번 쓱. 그리고 이 안쪽이 중요하겠죠. 이 안쪽도 이 캄파 휠이 진짜 정비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캄파놀로나 펄크럼이나
네,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저는 그냥 판매하고 있는 그냥 브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 산업용 기계, 건설 중장비, 브리스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적당한 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 주사기 같은 것도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해가지고 구슬이 바깥쪽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얹혀놓고 브리스. 자, 사실 이 안쪽은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픈형 베어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오염에 노출되기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 틈으로 넣는 거거든요. 틈에 맞게 그냥 꾹꾹 눌러줘서 자리만 잡아주면 이렇게 손으로 까딱까딱 했을 때 안 빠지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좀 더 발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오픈 형식이기도 하고 뭐 엑셀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브리스가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많이 발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똑같이 구슬이 보이는 방향으로 올려놓고 브리스 뿌려주고, 이 실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바깥쪽으로 보이게 이 틈에 맞게끔 가쟁이 부분을 여기가 얼쳐놓고 주변부를 똑똑똑똑 눌러주면서 쉽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엑셀. 엑셀은 뭐 그냥 브리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청소 깨끗하게, 허브 쪽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휠에 들어갔을 때 걸리게끔 안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집어넣습니다. 카파놀로 모든 휠들이 이렇게 동일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통일성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본 펄크럼 종류에서도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방법이 똑같이 생겼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차이 없이 아마 동일한 허브 형태로 아마 분해가 가능할 겁니다. 얘네들을 고정시켜주는 부분인데 일일이 한 번씩 닦아줍니다. 찌꺼기만 안 남게 먼저 고정시켜주는 링을 살짝 넣어야 되는데 꼭 들어가게끔 여러 방향에서 눌러줍니다. 이때도 야마가 안 망가지게끔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이 유격이 있는 링으로 꽉 넣어주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던 부분이 꽉 물면서 이 엑스를 잡아줄 겁니다. 정비를 안 하다가 하면은 모르겠는데 쉽게 빠지고 넣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끄떡끄떡 하면 점점 빠지긴 하는데, 그냥 그 다음은 뚜껑 부분도 이런 좀 때가 많이 낀 부분을 방첨류 같은 걸로 청소하고, 이게 엑셀이 결국엔 저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하면은 꽉 끼워질 겁니다. 크라운 링을 꼭 눌러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렌즈로 적당히 그냥 이 캡이 밀어주면서 이 엑셀을 반대쪽에서 못 나가게 잡아주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당겨도 유격이 없습니다. 분해하면서 고착됐다면 정비를 안 하고 뭐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면 고정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캡을 끼워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빨 라쳇 이빨을 또 빼주고, 이 스프링 길이 고정 뭐 분리해도 될 것 같은데 빈간하면 그냥 내비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식으로 그냥 닦아냅니다. 이런 베어링 관리만 잘해도 구름성이 확 차이 나기 때문에 제박도 하나씩 걸어주면서 그냥 세팅이 됐네요. 요 안에도 베어링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밖에 것만 살짝 칼날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살짝 제끼면 분리가 됩니다. 이 안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만 브리스를 새로 쳐줄 건데, 다 녹슬었네요. 이것도 계속 쓰면 뭐 와트가 엄청 손실이 심하겠죠. 근데 뭐 굴러가는 데는 이물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 정도는 뭐 써도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한 번에 다 바꿔버리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방청하고 그냥 티슈로 닦아주기. 뭐 사실 녹이라기보다 이물질들이 많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뚫려 있는 거는 손에도 베어링이 오픈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오픈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쭉 많이 짜주면은 안쪽 베어링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베어링 커브도 그렇고 비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안쪽은 뚫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차피 안쪽에 엑셀 들어갈 때 그리스가 많이 묻을 거니까 짜주고 이 사이사이에도 그냥 한 번씩. 너무 많이 짜주면 휠이 안 굴러갑니다. 그리고 라체 쪽도 그냥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냥 취향대로 이번에 대충 발랐고요. 여기 실을 안 씌웠네. 여기 실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냥 쓱 닦아주고 휘지 않게 조심조심. 실에도 이물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줍니다. 깨끗해졌다 싶으면은 자리에 맞게 대충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그냥 누르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똑똑똑똑한 느낌이 듭니다. 또 비비 경기하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너무 많이 된다 싶으면은 그냥 그리스 닦아줍니다. 솔직히 여기 그리스가 묻어 있어봤자 이물질만 부덕하게 쌓일 뿐이지 이런 쓸데없는 부분은 최대한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립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지가 않고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돌려가면서 자리를 맞추면서 넣어야 됩니다. 라쳇이 있는 방향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은 쉽게 들어갑니다. 또다시 그리스가 이렇게 삐져 나왔을 때 한 번 더 닦아주고,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닦아주고 자리가 잡게끔 이런도 닦아주고, 조립은 역순으로 이쪽부터 해야겠죠? 이런 건 손으로 적당히 자리를 잡아주고 돌려야 됩니다. 무조건 바로 렌치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자리가 잘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빨이 이제 나사산이 뭉개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입니다. 엑셀을 바꿔야 되는데 이 엑셀 값이 얼마일까요?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어느 세월에 뭘 하고 뭐 하는 거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렌치는 항상 끝까지 집어넣고 꾹 지그시 꾹, 어지간하게 지그시 꾹 누르면은 한 4N 나옵니다. 그렇게 토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력이 생기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꽉 조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반대쪽도 먼저 들어갔던 스페이서링 같은 거 하나 넣고, 랑링도 이렇게 지저분한 거 한 번씩 그냥 싹, 이렇게 잘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꾹꾹. 그리스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귀찮은 스프라켓 청소 이거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TT를 땅에 물티슈로만 닦아서 보여주면 완료. 베어링이 아주 그리스에 범벅이 돼가지고 안 돌아가는데 이게 확실히 훨씬 좋습니다. 자, 휠도 쉽게 열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 휠을 할 정도면은 앞 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만질 수 있는 분들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참고 정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